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맞아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엄마, 아빠, 부모님, 주변 환경, 가족들, 그 다음에 양육 스타일 이런 게 되겠죠. 조금 더 크면은 당연히 사회생활, 또래생활 이런 것도 영향을 줄 텐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육아 스타일이 우리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맞아요.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육아를 하는 게 맞나? 나는 좀 아이한테 잘하고 있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맞아요.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 스타일이요? 네네. 뭔가 좀 겁나는데? 왜요? 뭔가 평가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 평가받는 느낌? 네. 볼까요?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날로그잖아요. 또 뭐 만들어 오셨어. 자꾸 뭘 만들어. 표를 좀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육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가로축은 이쪽으로 갈수록 아이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애정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은 아이에 대한 거절을 얘기하겠죠. 좀 극단이에요. 그러네요. 극단을 말한 거고 또 Y축은 위로 갈수록 통제하는 게 많고 좀 지시적인 거 엄한 거. 그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좀 허용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이상적인 나 육아 여기 방식이나 중간. 제가 스티커를 하나 드릴게요. 뭐로 가도 중간만 가면 자, 된다 그랬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럼 본인은 어디신가요? 본인. 여기를 지향하는 곳. 나는 지향하고 여기를 있어. 지향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다. 지금 저는 약간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스타일인 것 받아주는데 지시는 별로 안 하신다. 같고. 약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친구 같은 엄마 스타일이다 이런 그렇구나. 얘기를 주변에서 좀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또 본인 생각일 수 있죠. 엄마의 생각일 수 있죠. 이거는 무슨 유형이라고 하느냐? 허용형이죠. 이 부모님 세대는 사실 좀 권위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더 많이 허용해주고 친구처럼 지내고 사랑해주고 표현을 많이 해주되 또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아이가 하자는 거 다 하고 너무 사랑해서 막 다 해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허용형은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라는 이제 명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건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허용만 하다 보면 한계를 몰라요, 아이들이. 한마디로 하면 아나무인, 고집이 세고 또 사회적으로 미성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내가 우선이 됐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날 좋아하고 내가 뭘 해도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제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자신감은 많은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누가 부모님처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다릴 줄 모르고 나를 안 좋아해주면은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포이드 차이드라고 하죠. 좀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허용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하지만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과 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끌어줘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랑 반대. 권위적인 형. 그쵸. 이것도 어느 정도는 네. 이해가 돼요. 네. 너무 통제하고 네. 지시를 하고 네. 사랑을 안 줘. 무뚝뚝하고 칭찬을 안 해줘. 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랑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고 나는 이렇게 컸더니 잘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는 약간 거부당한 느낌이 좀 네. 들겠죠. 네네. 그러고 빨리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을 감옥처럼 느낄 수가 있고 항상 지시만 당하잖아요. 자기의 자율성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소심해지거나 맞아요. 반대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되게 낮으니까는 네. 타인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쉽게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위축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한번 또 뜯어볼까요? 뜯어보겠습니다. 네. 방이면 사랑도 덜 주고 통제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내버려 두는 내버려 거예요. 아이들. 이거는 아동학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학대까지 가는데 음.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만 해주고 사랑 표현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뭘 하라고 지시도 안 하면서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안 가지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 같은 것도 되게 없을 것 같고 애착도 결여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의욕이 없어질 수가 있고 무기력함이 깔릴 수가 있겠죠. 자, 뜯어볼게요. 권위적인형과 권위형은 뭐가 차이가 네. 있을까요?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만 세우는 거는 조금 달라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있지만 일단 애정도 많은 편이죠. 애정이 많으면서 지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애정은 적으면서 지시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시랑 통제도 하지만 또 그만큼 애정이나 사랑도 준다는 뜻이에요. 권위형이 이렇게 4개로만 따지면은 좀 좋은- 이상적이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게 너무 높아도 또 안 좋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높으면은 지시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애정도 많이 주면은 애들이 부모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되게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여기 선생님이 체크해 주신 이 유형도 괜찮아요. 민주적인 부분이에요. 허용해 주는 거는 충분히 허용해 주면서 또 사랑도 많이 주고 그래서 지시는 좀 덜하는 거죠. 사실 한 요 정도가 민주적인 스타일, 협조적인 스타일로 이상적인 건데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야 돼요. 크게 이해하기 쉽게 4개로 나눴지만 4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자신감이 없으면서 내가 권위적인 형이다, 지시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지시를 좀 줄이시면서 인정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약간 같아요. 그네 타는 것 같이 네, 네.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려면 면담을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 선생님을 대상으로 네네 한번 해봤습니다. 출근하는데 갑자기 들이밀었잖아. 아, 나한테 네네네. 빨리 이거 체크하라고. 체크하시라고. 뭐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 네네. 빨리빨리 체크하라고 네, 해가지고 너무 오래 체크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네. PAT라는 이거 지금 처음 봐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손 제가 한 선생님이랑 또 손 선생님 남편분.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를 냈는데 무섭다, 이제 지금 처음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좀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런 아니에요? 거 없습니다. 컨텐츠? 이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는 아, 해요. 그래요? 네, 쉽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8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지 표현, 합리적인 설명, 그다음에 성취 압력, 그다음에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 이렇게 8가지로 나눠요. 손수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진 자녀 2분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두 아이에 대한 다행이다.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체크하는데 음. 굉장히 왜냐면 본인도 첫째는 느껴지시죠? 네, 첫째는 딸이고 네네. 이제 셋째는 막내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걔네들이 다르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는 성취 압력도가 굉장히 낮으신 편이에요. 아니 별로 그렇게 맞아. 별로 압박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감독. 우리 아이를 너무 꿰고 있는 거야. 거의 상위 1% 정도. 아 그래? 왜 그렇게 나와? 아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직장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변명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맞아요. 비관성도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막 네, 뭐 좀 설명도 드리고 손 선생님 검사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육아 스타일이라는 게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제 육아 스타일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딱 이해가 쉽고 주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삼아라도. 네네.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도 그러면 또 내가 좋은 잘하고 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나도 네. 몰랐던 그런 그렇죠. 스타일도 알 네.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육아 스타일도 확인하시고 본인이 너무 좀 안 좋은 쪽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순간마다 다른 거니까 아까 맞아요. 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 남편분이 지지 표현, 성취 압력,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명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높아요. 다. 그럼 이거 잔소리한다는 표현인가요? 하나하나 다 이해시키려고 하고 나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딸이 좀 가끔 싫어할 때가 있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알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이렇게